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프타임 카스터머님 오늘 제일 먼저 오셨네요. 그죠? 홍프로님, 야호님, 강물처럼님, 기분좋게님, 임준수님, 이인숙님, 옥토버님입니다. 예. 아직, 좀 더 오칠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시작하죠. 그죠? 땡 하면 시작하죠. 오늘 간밤에 미국 시장은 괜찮았는데, 그죠? 간밤에 미국 시장은 괜찮았는데, 우리 시장은 별볼이 없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영상의 제목은, 반도체 주식 다시 오르나? 라고 달긴 했어요. 왜냐면 간밤에,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특히 우리 엔비디아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상승폭이 상당히 컸는데, 그래서 덩달아 우리나라 시장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이 덩달아 좀 가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을 할 만했죠. 근데 별거 없죠. 오히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부 좀 올라가는 종목 같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다지 별볼이 없고, 지수도 0.3포인트의 보합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는 우리고,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 증시가 점점점 뭐라 그럴까, 소위 연동이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른다 떨어진다 관계없이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대로 나름대로 독자 행보를 갖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글쎄요, 좋다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다지,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힘을 낼 것 같아 보이는데, 미국 시장이 오른다 하여서 우리 시장이 오른다는 보장도 없다 보니까 조금씩 불안해지고 있죠. 오늘도 외국인들, 신동차는 모습입니다. 그죠? 오늘도 외국인들 5천억 이상을 매물로 내놨고요. 기관들도 미국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내리 팔았으니까 이 두 쌍끌이 매도를 일반인들이 사 모았습니다만은 역부족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올랐으니까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도 코스닥은 코스피는 둘 다 어떻게 본다면 50보, 100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코스피는 0.01포인트의 상승세라면, 프로의 상승세라면, 코스닥은 0.3%의 상승세니까, 굳이 말한다면, 상승률이 뭡니까? 30배나, 그죠? 30배나 더 큰, 예? 코스피보다, 하나는 0.01인데, 하나는 0.30이니까, 그죠? 30배나 상승률이 더 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시달때는 소리입니다만은. 차트를 보면은, 그래도 계속해서 코스피보다는, 그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다. 좋아 보이지 않냐라고 주장하고 있죠. 나중에 차트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조금씩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달러도 원화 환율은 오늘은 보합으로 끝났네요. 그다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보합으로 끝났고,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슬슬 이제 월말이 되죠. 그죠? 월말. 다음 주부터 월말이 되면은 일반 3월 동안 3월 말이기도 분기 말이기도 하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대개 월말이 되면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수출 물량을 월말 실적에 대비해서 한꺼번에 왕창 쏟아냅니다. 수출 한꺼번에 은행에 가서 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수출한 달러가 시장에 달러가 공급되는 경향에 많아서 일반적으로 월말이 되면은 달러가 공급되면서 달러에 대한 환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달러가 아무 관계없이 오로지 월말만 되면은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다음 주에 진짜로 달러의 원화 환율이 28일, 29일, 30일, 31일 나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흘 동안에 달러의 원화 환율이 진짜로 떨어지는 전지를 한번 잘 살펴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르고, 엔비디아도 오르고, 나스닥 지수도 올랐습니다만은, 정작 우리나라의 반도체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는 보합,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그죠? 별거 없네요. 그죠?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과 소위 동조화가
동조화가 이것은 깨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자, 차트를 보면서 이거 에디슨 EV가 왜 갑자기 튀어나오나? 에디슨 EV 뭐 차트 나온 김에 시작하죠. 에디슨 EV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X 전화했죠. 그죠? X. 이런 거 쳐다보지 마라. 그죠? 쳐다보지 마라. 실제로 별표 없죠. 그죠? 자, 코스피부터 봅니다. 변화일 이야기하긴 했는데요. 그죠? 변화일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변화일도 변화이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변화일도 변화일이지만, 위쪽에 구름의 저항, 그 다음에 후행스팬의 저항,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달러의 코스피 지수가 그다지 못 가고 있죠. 그죠? 비실거리고 있죠. 더구나, 뭐, RSI가 예를 들어서 뭐, 매수 신호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뭐, 매도 신호가 나타난다거나, 무슨 신호가 있을 텐데, 아무런 신호 없이 중간에서 어정쩡한 상태에서 중립이다 보니까 주식 시장도 별볼 없이 지루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뭡니까? 재미없다 그죠? 재미없는 이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코스닥 지수는 어떻습니까?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아직까지 구름 거저도 못 가고, 그죠? 구름 거저도 못 가고, 아직까지 후행스팬에 걸려가지고 버벅거리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코스닥은 보다시피 후행스팬은 캔들 위로 올라왔고, 그죠? 이제 구름 안에서 이미 코스피는 지금 여기에서 구름 밑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죠? 헤매고 있는데, 얘는 구름 안에서 이제 한 발만 더 나가면, 그죠? 한 발만 더 나가면 이제 따뜻한 태양이 비치는, 그죠? 태양이 비치는 햇빛은 반짝 모래하는 햇빛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이구나. 예. 태양이 비치는, 그죠? 이 태양이 비치는, 그러니까, 이로 이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양다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겠죠. 물론 이렇게 되긴 하겠습니다만, 여하간 간에 과거처럼 이런 암담한 시절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겠냐라고 기대감은 자아냅니다. 물론 이 얇은 구름을 질게 뚫을 수도 있겠으면 합니다는 이건 못 뚫고 비실거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종목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카카오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데 카카오 차트를 보면은 구름 밖으로 나갈 듯 하다가 못 나가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든가 네이버든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을 넘어가야 확실하게 눈에 보여야 심증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물증을 보고 거래하시라. 그 구름 밖으로 나가면은 확실하다. 그 전까지는 좀 더 끈기 있게 기다려보자. 그죠?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달러도 워낙 오늘은 보합이었죠. 그죠?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보합인데 여전히 기준선 위에 있고 부행수평 문제 없고 큰 흐름으로 봐서 상승세.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면은 월말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밀리지 않겠냐는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무너질 것 같아 보지는 않겠다. 그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외 아까 제가 우리의 오늘의 강의 제목을 반도체 주식 다시 뛰나라고 한 것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그죠? 반도체 지수인데 어제 크게 올랐습니다. 간밤에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이제 가나 더구나 구름 갑자기 오는 그 햇볕에 구름이 열래 그러니까 바로 가나 하는 기대감이 나타날 정도로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올랐는데 아직까지 뭡니까? 후행스팬이 완벽하게 구름을 못 넘어가고 있네요. 완벽하게 캔들을 못 넘어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서 다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일단은 미국 시장이 뭡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일단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는 어떻습니까? 나스닥 100은 후행스팬은 캔들을 넘어섰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구름 밑에까지 왔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코스닥 지수에서 보았듯이 그죠? 코스닥 지수에서 보았듯이 코스닥 지수는 로 말한다면 어디쯤 되냐니까 대충 이런 상황이죠. 그죠? 이게 구름 기준선 후행스팬은 앞으로 나왔고 캔들 밑으로 나왔고 얘가 이제 구름에 접으면서 앞으로 움직임이 후행스팬이 캔들을 넘어서면서 점점 구름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그죠? 조금씩 들어가는 그런 양상이 나스닥
그래서 나스닥에서 이따가 코스닥의 이때가 비슷하죠. 그렇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물론 뭐 코스닥이 먼저 움직이고 나스닥이 뒤를 따라가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코스닥의 경우에 구름에 닿았던 종목들의 움직임이 대략적으로 여기서 슬금슬금 올라간다는 걸 본다면 이렇게 된다면 우리 나스닥 지수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슬금 구름 안으로 들어서면서 조만간 구름 밖으로 나가지 않겠냐 뭐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상하이 지수는 별거 없죠. 중국 주식은 영 아직도 영 그렇고요. 그래서 동학 게임이, 서학 게임이, 중학 게임이, 홍콩 때문에 완전히 뭐 크게 혼나고 있다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폭락할 때 중국 관리들의 립 서비스 때문에 좀 반등했습니다만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뭐냐. 그 다음에, WTI, 유가는 말씀드렸듯이 올라가고 있죠. 기준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여전히 상승세.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뭐야. 필라델피아, 뭐죠. 금은, 아직까지는, 그렇죠. 뭐, 금이란 게 항상 이게, 금은, 이 바로의 전쟁이니까, 전쟁의 전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련되는 거니까, 시장이 불확실하면은 금가 올라가고, 곧 끝날 것 같으면 금값 내려가고. 그야말로 우리는 잘 모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겠냐. 차트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기준선을 넘기지 못했으니까 괜히 팔았네 좀 사볼까 하는 정도, 살까 말까 망설이는 정도로 되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제가 여기서 CCI가 매수하라 한 이후로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죠. 그죠?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외 종목들, 이건 유로고, 달러엔 같은 경우에는 122까지 갔네요, 오늘. 달러엔은 122까지 갔죠. 러시아 원유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게 될까요? 이게 쉬울까요? 네? 비트코인을, 원유를, 러시아 원유로 갖다가 비트코인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비트코인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될까 합니다. 될까? 왜 그러냐면은, 비트코인이 이게 결국은 이제 화폐의 기능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죠? 화폐의 기능을 한다는데, 화폐의 기능이 되려면, 여러 가지, 화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첫째로, 가치 보전. 교환의 수단.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있어요. 경제학, 화폐 금융에서 나오는 몇 가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화폐의 수단이 되려면, 이게 가치를 보존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현금으로 100만 원 가지고 있다. 1년 지나도, 1년 뒤가 돼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이, 그자 여전히 가치가 1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인플레이긴 합니다만은 인플레이 크게 아니라고 한다면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금 가지고 있다가 1년 뒤가 되더라도 이게 여전히 1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돈이죠. 그러니까 그게 돈이잖아요. 화폐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비트코인이면은 내가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그 현재 달러로 가져가서 예를 들어서 5만 달러에서 여기서 뭐 한 개만 합시다. 헷갈리니까. 비트코인 한 개를 가지고 있다 이거. 그럼 현재 5만 달러 되게요. 근데 앞으로 내가 1년 뒤에 내가 비트코인 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달러로 5만 달러가 될지 4만 달러가 될지 10만 달러가 될지 1만 달러가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 그러니까 과연 이게 비트코인을 매개의 수단으로 소위 교환의 수단으로 과연 가능할까? 예를 들어서 뭐 그거 가지고 옛날에 우리 예전에 있습니다만 비트코인 가지고 빵 사 먹고 비트코인 가지고 컵라면 사 먹고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소소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원유의 경우에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제대로 될까? 그리고 과연 그런 거래를 갖다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 비트코인으로 거래해라 라고 용인해 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믿고 비트코인을 산다는 것은 다소간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오늘 종목 말씀하신 분들이 몇 가지 있죠. 동일 일동 제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도 봐달라 그러셨고, 그렇죠. 일단 일동 제약하고 한미 반도체부터 먼저 보고 종목을 볼까요? 일동 제약. 일동 제약 뭐 보죠? 일동 제약. 와, 난리 났네. 난리 났네. 뭐를 주장하는 겁니까? 뭘 주장하는 거죠? 난리 났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4차 산업은 전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안랩 같은 경우에, 안랩 같은 경우에, 어제까지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문제는, 안랩 같은 경우에 17만 5천 5,800원에 꼭지야. 파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날. 17만 5천 원 800원에 꼭지야. 라고 파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전날 14만 9,500원에 꼭지예요. 파세요. 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더구나, 이거 정고점 넘었는데 다 왔다. 이거 여기 위에 수염 달렸네. 파세요. 라고 하는 거나, 그 다음날 17만 5,800원에 꼭지예요. 파세요. 라고 하는 거나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결과적으로 봐서 그 다음날 21만 8,500원까지 갔다가 내려왔죠. 이날은 보면은, 차트 그림을 보면은, 위에 수염 달렸고, 음성 걸려졌고, 거래량 터졌으니까,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매물 있으니까 올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루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실제로 안랩 같은 경우에, 그게 뭐죠? 안랩 같은 경우에 오늘 보다시피 예상대로 밀렸죠. 그죠? 밀렸죠. 그리고 위에 조금 꼬리가 난 거는 뭡니까? 아침에 개장 이후에 조금 반등을 하니까 여기서 물려있던 매물들, 어제 700만 주, 790만 주 거래되면서 물렸던 애들이 반등하기 하니까 재빨리 팔아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 위에서 얘는 이제 앞으로 뭡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여기가 이제 강력한 매물들이 이제 버티고 있을 거라고요. 그죠? 올라가기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일동제약의 경우에 제로로 코로나 치료제가 듣고 그죠? 아마 그런 이야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날을 꼭지로 말할 수 있느냐? 제 주장은 뭡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꼭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길다랗게 음선이 걸렸다면 모르겠는데 음봉이 아니고 양봉이 걸릴 경우에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어디까지 갈 거냐? 몰라요. RSI가 70 넘었는데요. RSI 70 넘으면 꼭지인가? 아닙니다. RSI가 70 넘어선 다음 이때 보세요. 이때 RSI가 70 이날 싹 넘었잖아. 꼭지였나요? 이만큼 갔잖아. RSI가 싹 넘었잖아. 여기잖아. 이만큼 갔잖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RSI가 70 싹 넘었으니까 싹 갈 텐데 어디까지 갈까요? I don't know. 어디가 꼭지일까요? I don't know. 어쩌면 되나? 그냥 살려면 따라가라. 대신에 얘는 뭡니까? 여기서 살려면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얘는 상당히 근처니까 하이 리스크이긴 하지만 대신에 하이 리턴을 기대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쩌가노? 가만 가지고 있어. 언제 파나요? 옛날에 RSI가 내려왔을 때 팔았듯이 RSI가 이쪽으로 70선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그때 가서 오른쪽에 왼쪽은 매수, 그죠? 왼쪽은 매수, 오른쪽은 매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RSI가 70선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가 팔면 되겠네. 그죠? 언제 팔면 되나요? 그거는 시장에도 맡길 수밖에 없죠. 스스로 꼭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냥 기다리라. 새로 추가로 매수하기에는 신규 매수하기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지만
갖고 계신 경우에는 뭡니까? 뭐 나쁘지 않으니까 즐겁죠. 그죠? 일동제약.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안 했나, 우리? 요거든가? 여기 있네요. 예. 한미반도체. 드디어 양전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물려 있다가 재평단에 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케이.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 주식을 왜 하죠? 주식 투자하는 이유. 이유. 뭡니까? 1번. 본전 찾으려고. 아니면 2번. 수익을 얻기 위해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죠? 본전을 찾으려고 주식에 투자합니까? 돈을 벌려고 주식에 투자합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죠? 당연한 얘기죠. 수익을 얻으려고 투자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전 찾으려고 주식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니까, 이 내 평균 단가가, 평단이 얼마야? 예를 들어서 34,000원인데, 내 평균 단가 34,000원인데, 그동안에 물렸다가 드디어 올라와서 34,350원 됐다. 그럼 팔까?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팔까? 뭐, 그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냐니까, 내가 얼마에 샀든지 이거하고, 나의 평단하고, 나의 평단하고, 나의 평균 단가와 시장의 가격하고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상관없죠. 내가 3만원에 산 거하고 시장 가격이 영향을 미칩니까? 내가 5만원 샀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산 건 내가 산 거고 주가는 주가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 주식을 계속해서 팔 거냐? 지금 가지고 있죠, 그죠? 팔 거냐? 아니면은 살 거냐? 이거 마찬가지로 홀드냐? 가지고 있을 거냐? 둘 중에 하나죠. 1번 판다, 2번 가지고 있는다, 또 산다. 어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얼마에 샀기 때문에 내가 얼마에 샀으니까 평단이 얼마니까 평단보다 높으면 팔고 평단보다 낮으면 버틴다. 이거는 말도 안 이야기고요. 과거고 과거. 내가 얼마에 샀든지 과거를 토대로 예측할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주가가 오를 것 같다. 오를 거로 보인다. 가지고 있는 거고 주가가 미래일 것 같다. 팔아야 되는 거죠. 내가 옛날에 이거 얼마에 사도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아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설령 재수 없이 내가 이 주식을 39,600원에서 50원에 샀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 그런 밑으로 내려갔네. 그럼 얼마에 샀던 거에 관계없이 이때 팔아야 되는 거고요. 지수선 밑에 가서 이때 팔아야 되는 거고 내가 정말 재수 좋게 27,250원에 샀다 할지라도 27,200원에 샀다 할지라도 주가가 기준선이 올라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사고 더 추가해야지 27,250원 샀다 해가지고 뭡니까? 이막 올라갈 때 와 5% 먹었네 10% 먹었네 해서 팔 일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평단이 얼마 이런 것은 우리 종종 하는 얘가 버게릿 잊어버려.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은 100원에 샀다 할지라도 공짜로 얻었다 할지라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앞으로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내 설령 그 주식을 100만원에 샀다 할지라도 3만원이라도 건져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샀던지를 그거는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봐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스코어 어떻습니까? 지중선이 올라왔고요. 또 하나 후행스팬도 내려왔죠. 우리 예상하기로 지금 제가 연필로 그려놨죠. 어떻게 할 거다고요?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나. 얘도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이렇게 안 되겠나. 그죠? 그러니까 오늘 34,350원 평균 단가 왔다 그래서 파는 것은 주식하는 목적이 1번 본전 찾기가 목적이란 것밖에 없죠. 그러고 주식 안 하지. 뭐라고 본전 살려고 주식 투자할 거야. 그냥
아까운 돈 은행 예금에 넣으면 하다못해 1%라도 이자는 주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러고 계시라. 그럼 나중에 또 밀리고 있잖아. 재수 없는 거죠. 그건 재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전 왔는데 그때 팔 걸 안 팔아가지고 후회스럽다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주식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주식 투자라는 게 어차피 우리야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데 수익을 목표로 주식을 하는데 손이란 게 뭡니까?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얻는 거거든요. 그죠?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수익이 나오는 거지 위험이 없는데 수익이 높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한 이야기가 우리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리지 않고 리스크는 낮추고 로우 리스크 이거 대신에 수익은 미디엄 리턴 큰 바닥에 안 사더라도 중간에 미디엄 리턴만 찾는다 라고 우리 목표잖아요. 그죠? 로우 리스크는 이제 어찌 않아 기다리다가 기준선 싹 넘어왔네. 아 조금 사볼까? 구름 위로 기다리다가 구름 위로 올라왔네. 구름 위로 계속 기다리다가 구름 위로 올라왔네 하면은 그때 또 사는 거지. 여기서 안 사고 바닥인지 안 사고 바닥인지 모르니까.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계속 기다려봐라. 그죠? 계속 기다려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